관중과 하나가 되는 창극, 마당놀이와 떼창. 이번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은 한국 마당놀이의 형식과 요소를 설명할 수 있고, 마당놀이의 형식을 통해 한국 공연예술의 소통과 상생의 핵심 가치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마당을 삶과 예술 연장의 개방 공간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 내한한 가수들이 유독 한국 팬들의 떼창에 큰 감명을 받는다고 합니다. 떼창, 즉 싱얼롱 따라 부르기입니다. 한국인들은 가수들의 콘서트나 대학교, 축제, 군대, 위문 공연, 길거리 버스킹 등 공연이 있는 곳에서 언제든 언제 어디서든 떼창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떼창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국 전통 공연예술 문화가 무대와 관객이 명확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 전통 공연예술 탈춤이나 마당극에서 배우들이 관객들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관객석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관객들은 배우들과 말을 주고받으며 스스로의 극의 일부가 됩니다. 판소리 같은 전문 음악인의 공연에서도 관객들은 수시로 얼씨구, 지화자, 잘한다, 그렇지, 좋다 등의 추임새를 넣어 창자와 연주자와 소통하였습니다. 추임새는 춤을 추게 만드는 말을 뜻하여 함께하는 사람들의 공감과 지지를 확인해주는 일종의 신호입니다. 이같이 무대와 관객이 소통할 수 있다는 생각이 공연에서 떼창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한국 음악에는 무대와 관객이 소통하는 추임새가 있습니다. 판소리에서 고수나 청중이 소리판의 흥을 돋우기 위해 곁들이는 조응사 및 감탄사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추임새라는 말은 위로 끌어올리다 또는 실제보다 높여 칭찬하다 라는 뜻의 추어주다에서 유래한 것으로 얼씨구, 얼씨구야, 얼쑤, 의, 허이, 허, 좋다, 아먼, 잘한다, 그러지 등이 있습니다. 예술작품에 대한 감상은 매우 개인적인 행위이지만 판소리에서는 청중들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상의 내용을 추임새라는 수단을 통해 밖으로 표출하고 이것이 창자는 물론 소리판에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추임새는 창자와 청중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과 교감으로 판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열린 예술의 매개입니다. 추임새는 판소리 외에 민요, 잡가, 무가 등 다른 성악 분야에서도 볼 수 있으며 나아가 한국 공연 예술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수업 전 다음 문제를 보시고 정답을 생각해 보세요. 판소리 공연 중에 고수와 청중이 참, 안일이 사이사이에 시간적 공소를 얼씨구, 좋다, 어이, 그렇지, 잘한다, 하 등의 감탄사를 발하여 메꾸어 나아가는 것을 무엇이라 할까요? 정답은 추임새였습니다. 판소리는 소리를 하는 소리꾼과 북을 치는 고수, 그리고 소리꾼의 소리에 반응하는 청중이 완성시키는 음악극입니다. 판소리는 한국 전통예술의 대표적인 성악으로 한 사람의 창자가 긴 이야기를 창, 안일이, 발린을 섞어 부르는 음악극입니다. 1인 오페라라고 불리우며 한국의 무형문화재로 유네스코의 인류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보존, 연행되고 있는 독립예술 장르입니다. 이 판소리를 기반하여 한국의 여러 전통 공연예술이 발달되었습니다. 본래 넓은 마당에서 1인의 창자가 판소리를 하는 전통적인 모습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1902년 조선에는 최초의 실내 극장인 협률사가 설립되었습니다. 무대와 객석이 나뉜 근대식 극장에서 중국, 일본 등의 각종 해외 공연이 소개되었고 이와 함께 관객들이 새로운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908년 조선 말에는 원각사라고 하는 국립극장에서 판소리 가객들이 배역을 분담하여 판소리를 공연한 것으로부터 창극이 탄생하였습니다. 창극은 판소리를 근간으로 파생된 연희 양식입니다. 초기 창극은 판소리의 창자들이 배역을 나누어 판소리를 분창하는 소박한 형태였습니다. 판소리의 창자들이 판소리의 사설과 가락을 모두 외우고 있으므로 간단한 약속하에 서로 교대하며 불러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대가 생기고 극중 인물의 연기가 포함되면서 서사적인 장면, 묘사나 행위, 해설 등의 안일이가 빠지면서 창극과 판소리는 음악적으로도 차이가 생겼습니다. 창극과 판소리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소리는 한 명의 소리꾼이 혼자서 여러 역할을 맡아 소리의 성음과 안일이를 적절히 사용하고 몸짓인 발림을 섞어가면서 연극적인 요소를 일부 포함하기는 하지만 그 주요 기능은 소리가 차지하는 음악극입니다. 반면 창극은 여러 소리꾼이 역할을 나누어 배역을 맡은 이들의 연기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대사와 연기, 무대 장치 등 연극적인 요소가 좀 더 강조됩니다. 판소리가 극적인 성격을 강조하여 들을 거리 중심이라면 창극은 보고 들을 거리 중심으로 바꾼 종합적인 무대 예술입니다. 판소리와 연관된 또 하나의 공연 예술은 마당놀이입니다. 창극이 무대에서 펼쳐지는 여러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라면 마당극은 둥그런 마당 주위로 객석을 마련해 좀 더 가까이 극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근대식 무대에 올려진 창극 형태의 음악극을 다시금 마당으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판소리와 창극의 전통적 요소를 현대적으로 각색하여 한국인들이 즐기고 원하는 방식의 공연 형태로 재구성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판소리에서 관객은 추임새를 통해 감상을 표현했다면 마당놀이에서는 극의 일부가 되어 참여, 개입할 수 있는 적극적인 관객이 됩니다. 마당놀이는 형식적으로는 마당을 활용한 연극적 형식의 마당극을 내용적으로는 전통 설화나 판소리, 고전 소설에서 소재를 취하고 전통 음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창극의 요소를 활용한 것입니다. 마당극은 좁은 의미로 1970년대 이후 한국의 전통적인 연희인 탈춤, 풍물, 판소리 등에서 영향을 받아 형성된 야외 연극이고 넓은 의미로는 마당에서 이루어지는 연희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마당극은 무대와 관객의 적극적인 소통과 시공간의 유연한 운영이 특징입니다. 원형으로 둘러싸인 객석 중앙에 무대가 자리하고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관객들은 이러한 형태의 극장에서 무대의 사면을 모두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와 관객을 분리하는 벽이 없는 연극 공간으로 관객들 사이에 더 많은 친밀감을 제공합니다. 다만 창극은 주로 판소리의 음악 어법을 존중하면서 진행되는 음악극인데 마당놀이는 전통 음계인 오음계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발성은 꼭 판소리목이 아니라 관객의 취향에 영합하여 서양의 뮤지컬 형식을 취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당, 원형 무대를 기본으로 해 배우들의 연기와 음악의 조화, 객석의 참여와 호응으로 이루어지는 공연으로 언제 어디서건 배우와 관객만 있다면 공연할 수 있는 진정한 마당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당놀이의 매력은 관객과의 호흡, 즉 무대와 객석의 소통에 있습니다. 배우들은 공연 내내 관객들과 눈을 맞추고 말을 걸 수 있습니다. 마당놀이는 땅바닥이나 마룻바닥 같은 곳에 관객이 둘러앉는 개방형 원형 무대에서 공연되므로 사면이 모두 객석이 됩니다. 사진에 보이는 바와 같이 무대와 객석은 경계가 없습니다. 객석과 무대 사이는 단지 상상의 선으로 구분되어 있을 뿐입니다. 관객이 일어서면 바로 무대가 되고 또 배우가 앉으면 객석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무런 무대 장치가 없어도 배우가 저 문 너머에 라고 하면 그곳이 문 너머 어딘가가 되는 것입니다.
마당놀이 심청에서는 극중 배우가 우는 아기를 안고 관객석을 향하여 젖 동냥을 하고 또 아기를 맡기기도 합니다. 눈앞에서 움직이는 배우들을 직접 보면서 이야기 흐름에 개입도 하면서 공연에 참여하게 됩니다. 관중은 무대 가까이에서 배우를 보고 웃기도 하지만 맞은편 관객이 웃는 모습을 보고 따라 웃기도 합니다. 다수의 관객들은 서로 느끼는 감정을 확인하고 공감하면서 놀이의 주체이자 완성자가 됩니다. 새해에 공연된 마당놀이는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관객들과 신년고사를 함께 드리기도 합니다. 고사는 공연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마당놀이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또한 관객석에서는 엿사서 먹기부터 길놀이 등이 진행되기도 하며 마지막에는 무대와 객석이 하나가 되어 함께 즐기는 춤판이 되는 것으로 마당놀이 특유의 어우러짐과 신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당놀이의 가장 큰 출연자는 관객이며 관객의 애정과 교감이 중요한 공연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라도 관객석에 따라 매일 다른 공연이 됩니다. 마당놀이의 내용의 핵심은 해악과 풍자입니다. 이는 판소리 사설이 담긴 한국 민족 고유의 웃음과 기계라고 해석됩니다. 애들은 은유와 참신한 직유를 통해 사건과 인물의 심리를 선연하게 그려내어 사회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도 듣는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냅니다. 현실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시에 흥겨운 감흥으로 모두의 고단함을 위로하는 수단이 됩니다. 풍자가 비판이라면 해악은 화해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극적인 장면을 웃기게 묘사하므로 즉 웃음으로 비극을 극복하는 힘입니다. 익살과 유머는 마당놀이는 고전을 심각하기보다는 가볍게 패러디하여 적극적으로 오늘의 현실 문제를 도입합니다. 고전적인 것에서 소재를 취하면서도 오늘의 경험을 담고 있으며 현재의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는 시의 적절한 내용이 마당놀이의 현장에서 쉴 새 없이 자유롭게 터져나옵니다. 현재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건들을 그 곳곳에 시원한 풍자와 해악으로 녹이며 관객들에게 공연의 재미를 더하는 것이 묘미입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긴 마당놀이는 옛것만 답습하지 않고 현재가 담겨 있습니다. 포졸이 오토바이를 타고 나와 맹인 장치를 알리고 전국에서 몰려온 봉사들은 셀카봉으로 인증샷을 찍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또 신봉사와 뺑덕이가 현대 대중가요 태진아의 동반자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이에 음악 반주자는 제 점수는 불합격입니다 라며 요즘 매스컴의 오디션 프로그램을 흉내내기도 합니다. 어미를 잃은 아기 심청을 위해 동네 아낙네들은 심청이 저축이 SNS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는 과거의 이야기에 매여 있지 않고 현대 관객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자아내는 것을 중점으로 하기에 가능합니다. 한국의 전통 예술 판소리는 근대화 이후 창극과 마당놀이로 발전하였습니다. 판소리는 1인 소리꾼이 창, 안일이, 발림 등을 사용하여 긴 이야기를 풀어내는 음악극이고 창극은 판소리를 여러 사람이 배역을 나누어 극 형태로 무대에 올린 것입니다. 나아가 마당놀이는 마당극에 개방된 무대 공간이라는 극 형식의 판소리 및 창극의 전통 이야기, 소리를 활용하고 현대의 민요나 창작곡, 대중연희의 요소들을 더하여 현재의 사람들이 즐길 만한 종합적 공연 예술입니다.